미국이 이란 항구를 봉쇄한 지 24시간이 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완전히 성공적이었습니다. 어떤 이란 선박도 미국의 봉쇄를 뚫고 지나가지 못했습니다. 여기 미 중부사령부의 최신 소식이 있습니다. 1만 명이 넘는 미 해군, 해병대, 공군 장병들과 12척이 넘는 군함, 수십 대의 항공기가 봉쇄 임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첫 24시간 동안 어떤 선박도 미국 봉쇄를 뚫지 못했습니다. 6척의 상선이 미국의 지시에 따라 오만만에 있는 이란 항구로 다시 돌아갔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이는 이란 항구 봉쇄이지 헤르무즈 해협 봉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미국은 걸프 국가로 가는 선박에 한해서는 해협을 오가는 것을 막지 않고 있습니다. 이란이 그 선박들을 막고 있습니다. 미국은 이란 항구로 가거나 이란 항구에서 출발하는 선박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미 중구사령부가 여기서 확인한 바와 같이 미군은 해협을 통과해 이란이 아닌 항구로 오가는 선박들의 해상 항행의 자유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난 24시간 동안 헤르무즈 해협을 빠져나간 한두 척의 선박에 대한 보도가 많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은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 지도를 한번 보시죠. 헤르무즈 해협이 어디에 있는지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의 봉쇄선이 바로 헤르무즈 해협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것은 그보다 약간 남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아마도 오만만이나 심지어 인도양 오만만 입구 근처 어딘가에 있을 것입니다. 이 말은 선박이 이란 항구로 갔다가 다시 나와서 헤르무즈 해협을 다시 건너도 미국의 봉쇄선과 마주치지 않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미군 군함들이 더 뒤쪽에 배치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미국의 목표는 이 선박들이 오만만을 빠져나오려고 할 때 차단하는 것입니다. 센트콤에 따르면 6척의 선박이 헤르무즈 해협을 건넌 뒤 되돌아가야 했습니다. 그들은 오만만의 이란 항구로 강제 입항해야 했습니다. 네, 선박들이 헤르무즈 해협을 통과하고 있습니다. 이란 선박들도 헤르무즈 해협을 통과하고 있지만 그것이 미국의 봉쇄를 뚫고 지나간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이제 봉쇄뿐 아니라 미국은 이란 압박을 더욱 강화하는 새로운 전략을 펼치고 있습니다. 2주 전 미국이 해상에서 이란 석유에 대한 일부 제재를 해제한 것을 기억하시나요? 그때는 전략이 단순히 석유 공급을 늘려서 가격을 낮추는 것이었습니다. 인도는 제재받지 않은 이란산 석유를 구매한 최초 국가 중 하나였습니다. 이런 구매는 인도가 지난 10년, 어쩌면 20년 만에 처음인 것 같습니다. 그 이야기에 새로운 전개가 있습니다. 바로 오늘 아침 트럼프 대통령이 인도 총리 모디와 통화를 했습니다. 모디 총리의 공식 발표에 따르면 그들은 아시아와 호르무즈 해협의 개방과 안전 유지의 중요성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그 발표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관심 있는 내용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 통화 직후 인도가 한 행동이 우리에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일주일 전에 인도는 약 200만 배럴의 이란산 석유를 구매했고 그 석유는 인도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이 통화 이후에 인도가 그 선적을 받지 않기로 한 것 같습니다. 저도 이 의미를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이 소식이 녹음 시작 1시간 전에 나왔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미국의 이란 제재가 다시 시작될 것 같습니다. 이걸 공식적으로 확인해 줄 만한 발표는 아직 없지만 우리가 보고 있는 행동들을 보면 그런 암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더 많은 세부 사항이 나올 것입니다. 아래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새 정보가 들어오는 즉시 알려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지금으로서는 이란에 대한 경제적 그리고 물론 금융적인 압박이 점점 더 커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모든 일은 휴전이 여전히 유지되고 있는 동안에 벌어지고 있습니다. 아무도 서로에게 발표하지 않는 건 분명 긍정적입니다. 그리고 물밑에서는 대화가 계속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아침에 들려온 소식에 따르면 앞으로 이틀 안에 또 다른 협상회의가 열릴 수도 있다고 합니다. 목요일까지 평화합의 체결될 수 있습니다. 이번 회의는 이전과 같은 수준은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JD 벤스 부통령이 참석할 가능성은 낮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미국 대표단이 곧 파키스탄으로 가서 이란 대표단과 만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 새로운 평화 합의가 어떤 내용이 될지에 대한 보도에 들어가기 전에 JD 벤스 부통령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바로 어젯밤 그는 파키스탄에서 21시간 동안 진행된 협상회의에 참석한 후 귀국해서 처음으로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럼 그가 지금 그 회의가 어떻게 진행됐는지, 어떻게 설명하는지 한번 들어보시죠. 여러분도 기억하시겠지만 협상이 끝난 직후에 그는 약 4분 정도 즉석 기자회견을 했고 그때 그의 어조는 매우 비관적이었습니다. 이제 어조가 훨씬 긍정적으로 바뀐 것 같습니다. 들어보세요. 무슨 일이 있었고 이제 어디로 가야 할까요?
우선 브렛, 저는 단순히 일이 잘못됐다고만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잘된 일도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많은 진전을 이뤘고 또 아주 분명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가 이룬 진전의 일부라고 생각합니다. 미국이 어떤 조건에서 양보할 수 있는지, 어떤 조건에서는 유연할 수 있는지, 그리고 우리가 반드시 확인해야 할 사항이 무엇인지 분명히 했습니다. 미국 대통령이 좋은 합의를 얻었다고 느끼기 위해서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것들을 명확히 했고 좋은 대화를 나눴습니다. 아마도 이란 현 지도부 역사상 처음으로 이란 정부와 미국 정부가 그렇게 높은 수준에서 만난 것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것이 긍정적인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우리는 협상에서 어느 정도 진전을 이루었습니다. 앞으로 가장 큰 질문은 이란이 충분한 유연성을 보일지, 그리고 우리가 원하는 중요한 사항들을 이란이 받아들일지 여부입니다. 그래야만 일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현재 상황은 물밑 협상이 계속되고 있고 이란이 어떤 형태로든 합의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긍정적 신호를 받았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지금 더 긍정적입니다. 또한 이번 인터뷰에서 우리가 앞서 추측했던 또 다른 사실은 미국 측이 이번 회의에 참석했던 이란인들이 실제로 어떤 합의에도 서명할 권한이 없었다는 점을 이제 확인했다는 것입니다. 미국 대표단은 약 20시간 동안 그들과 협상한 후에야 이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협상이 중단되었습니다. 완전히 결렬된 것은 아니지만 일시 중단된 것입니다. 부통령은 이 상황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일시 중단은 사실상 이란이 테헤란으로 돌아가서 그들의 지도자와 함께 미국이 제안한 내용에 동의할 수 있는지 여부를 결정하고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시간을 주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다음 단계가 있나요? 추가 협상이 더 있을까요? 그 협상은 파키스탄에서 열리나요? 그리고 그 협상은 당신이 주도하나요? 흥미로운 질문이네요, 브렛. 근본적으로 이 질문은 이란에 묻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공은 그들 쪽에 있습니다. 저희가 양보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밝혔고 또 반드시 이란에서 핵물질이 반출되어야 한다는 점도 명확히 했습니다. 이제 브렛, 이 점에서 흥미로운 것은 이 협상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이란 측이 어떻게 협상하는지에 대해 어느 정도 알게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파키스탄을 떠난 이유입니다. 우리는 그들이 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거기에 있던 팀이 합의를 이끌어내지 못했고 그들은 테헤란으로 돌아가야 했던 것 같아요. 최고 지도자이든 다른 누구이든 간에 우리가 제시한 조건에 대해 실제로 승인을 받아야 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하지만 우리가 추가로 대화를 하든 결국 합의에 도달하든 이제 공은 이란 쪽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많은 것을 제안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레드라인이 무엇인지 아주 분명하게 밝혔습니다. 그리고 브렛, 우리는 실제로 매우 기쁠 것이라고도 분명히 밝혔습니다. 미국 대통령은 이란이 정상적인 국가로 대우받고 정상적인 경제를 가지며 그 국민들이 번영하고 성장할 수 있다면 매우 기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란이 경제적으로 정상적인 국가가 되기 위해서는 핵무기를 추구하지 않는다는 점에서도 정상적인 국가여야 합니다. 그리고 테러를 일삼지 않는다는 점에서도 정상적인 국가여야 합니다. 그리고 다른 보도에 따르면 우리는 이 회의에서 정확히 어떤 논의가 있었는지도 알게 되었습니다. 특히 미국이 이란에게 무엇을 제공했고 이란이 이에 어떻게 대응했는지가 밝혀졌습니다. 미국은 이란에게 우라늄 농축을 20년 동안 중단하라고 제안했습니다. 그러자 이란은 더 짧은 한 자릿수 기간으로 맞섰습니다. 제가 온라인에서 본 숫자는 약 5년입니다. 이것이 중요한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우선 이란이 적어도 앞으로 일정 기간 동안은 우라늄 농축을 하지 않겠다고 어느 정도 동의한 셈입니다. 협상 중인 것은 그 기간이 정확히 얼마나 되어야 하는가입니다. 이것은 확실히 큰 진전입니다. 왜냐하면 불과 지난주만 해도 이란 관리들은 우라늄을 농축하는 것은 신이 우리에게 준 권리라고 말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그들은 그 권리를 5년간 잠시 중단하자고 말합니다. 확실히 진전입니다. 하지만 미국에서는 일부가 불만을 가집니다. 미국이 처음부터 이란의 우라늄 농축을 절대 허용하지 않겠다고 강하게 주장해왔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20년간의 중단이나 5년간의 중단에 동의한다는 것은 이란이 우라늄을 농축할 수 있다는 사실을 어느 정도 받아들이는 것과 같습니다. 그들은 단지 I10년이나 5년 합의된 기간 동안만 우라늄을 농축할 수 없다는 것뿐입니다. 그래서 일부 사람들은 분명히 이에 대해 조금 화가 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사람들이 집중할 점은 그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협상은 항상 있기 때문입니다. 국가들은 일정 기간 동안 어떤 것에 동의하고 그 목표는 합의가 끝나갈 때쯤 그 합의를 갱신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미국이 바라는 것도 바로 그것일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것은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는 점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20년간의 중단이라는 것은 사실상 아무 의미가 없기 때문입니다. 만약 이란이 여전히 핵시설을 계속 건설할 수 있는 허가를 가지고 있고 이란이 여전히 새로운 더 나은 종류의 원심 분리기를 계속 만들 수 있는 허가를 가지고 있다면 그렇다면 우리는 이란이 실제로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기본적으로 이 20년 기간을 기다리면서 제재 완화를 통해 많은 돈을 얻기를 바라고 있고 이 20년 합의가 끝나자마자 아주 빠르게 우라늄을 농축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합의가 얼마나 오래 갈지는 알 수 없습니다. 20년은 예시일 뿐이고 중요한 건 기간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핵심은 이란에 다른 제한이 있느냐는 점입니다. 왜냐하면 우라늄 농축 외에 다른 제한이 없다면 이란인들은 그냥 기다렸다가 돈을 모은 다음 합의가 끝나면 실행에 옮길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말은 우리가 이 전쟁을 치르면서 사실상 별로 얻은 것이 없다는 뜻입니다. 결국 하고 싶은 말은 우리가 합의의 세부 내용을 알게 되면 더 많은 것을 알 수 있을 거라는 겁니다. 모든 세부 사항이 제대로 갖춰진다면 이건 좋은 합의가 될 겁니다. 비록 이란이 20년 동안만 멈추면 된다는 걸 어느 정도 인정하는 셈이긴 해도 20년이 지나면 언제든 다시 갱신할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합의에는 추가 제한도 포함되어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미국이 전쟁 전 이란의 탄도미사일 프로그램과 관련된 조건을 사실상 포기한 듯 보인다는 점입니다. 현재는 미국이 그 문제를 언급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분명히 걸프 국가들과 이스라엘이 만족하지 않을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이란의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은 이란과 가까운 이들 국가들에게 미국보다 훨씬 더 큰 위협이 되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이 국가들이 그 문제에 어떻게 대응할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제 생각에 사우디아라비아, 카타르, 어쩌면 쿠웨이트와 바레인까지도 자체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시작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란이 경제적 테러를 자행할 때 이런 일이 벌어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게 이 영상의 요점은 아닙니다. 하지만 협상에서 언급되지 않은 것은 호르무즈 해협입니다. 이란 관리들은 공개적으로 해협 통제권을 원한다고 밝혔습니다. 국제법과 전 세계의 관례를 봤을 때 그게 현실적이지 않다는 건 저도 압니다. 하지만 이게 이란인들이 요구하는 바입니다. 이번이 JD 벤스가 이 문제를 처음 언급한 순간입니다. 그는 호르무즈 해협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농축 우라늄과 핵무기 그리고 그들이 장기적으로 핵무기를 가질 수 없다는 점에 대해 이야기하는 걸 들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을 통행료 없이 완전히 재개방하는 것에 대해 언급하지 않으신 것 같습니다. 그게 레드라인인가요? 브렛, 우리가 논의한 것 중 하나는 호르무즈 해협이 완전히 개방돼 있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이란이 협상 중에 이 기준을 바꾸려 했던 부분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그것이 용납될 수 없다는 점을 아주 분명히 했습니다. 우리는 협상에서 미국이 제안한 것은 휴전이라고 밝혔고 그 나라에 대한 폭격을 중단했습니다. 이란 측에는 호르무즈 해협의 완전한 재개방을 기대합니다. 대통령께서 말씀하셨듯이 우리는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교통량이 상당히 증가한 것을 보았습니다. 이는 세계 경제에 좋은 일입니다. 그것은 미국에도 좋은 일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아직 완전한 재개방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대는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계속 개방하는데 진전을 이룰 것이라는 점입니다. 만약 그들이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그들과 진행 중인 협상이 근본적으로 달라질 것입니다.